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이제 10번째 시간, 세 번째 강의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한국어과의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 9강에 이어서 한국의 보물과 그 유적, 사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 중에 뭐 일제강점기에 아픔이 있는 그러한 안중근 의사의 유목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한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또 한국의 최초의 지도라고, 그러니까 전체 지도가 적혀 있는 전체 지도 중에 하나인 대동여 지도,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대원각사비 같은 거, 비석, 이제 그런 것도 살펴봤고, 이제 이런 문화적인 그 역사를 반추하고 그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인식을 좀 확장시키고 그 역사적 인식 속에서의 가치, 그런 것들을 조금 배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 봤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유형문화재가 있으면 여러분 무형문화재가 있잖아요. 무형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문화재의 가치가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그 역사의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다면 무형문화재의 가치는 그때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이 살았던 역사적인 어떤 가치와 의미를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의 가치 또한 유형문화재에 못지않게 비중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그런 맥락을 같이 두고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우리한테 도출이 될까? 한번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판소리예요. 판소리. 판소리 같은 경우는 많이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거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 북치는 사람이에요. 고수가 보수의 장단에 맞춰 창, 그리고 안일이, 그러니까 창은 그 소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안일이 너름새, 몸짓하고 발림, 섞어가면서 구현하는 일종의 솔로 오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오페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솔로 오페라. 그러니까 판소리는 판과 소리의 합성어로, 소리는 음악을 말하고 판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 상황과 장면을 뜻하는 것으로 많은 청중들이 모인 놀이판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죠. 네. 자, 그러니까 한 명의 소리꾼이 그 고수,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 묵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춰서 소리를 하고 말을 내고, 그리고 몸짓과 발림을 섞어가면서 구현하는 일종의 솔로 오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판소리는 판과 소리의 합성어로, 소리는 음악을 말하고 판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 또는 상황과 장면을 뜻하는 것으로 많은 청중들이 모인 놀이판에서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판소리는 1964년에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이 됐어요. 자, 이제 국가 유형문화재하고 무형문화재는 나눠지잖아요. 5호로 지정이 됐어요. 2003년 11월 7월에는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이 됐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판소리에 대한 이제 입장이에요. 자, 고수, 북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손짓과 발짓을 하면서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음악을 낸다. 소리를 낸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심청가 소리, 이별가 같은 거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있을 때 전국 어린이 판소리 대회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저희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한번 이제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판소리는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 매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동양적인 매력이고 좀 구슬진한.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판소리라는 걸.
힘들고 어렵고 그 득음의 경지라는 게 참 험난한 것 같아요. 머리 보러 그렇지. 춘향이 기가 막혀 버선발로 한 손으로는 나기 정마 부여잡고 또 한 손으로 등자디딘 도련님 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여보 도련님 날 사려가오 도련님 날 사려가오 도련님 날 사려가오 쌍교도 나는 싫고 독교도 나는 실소 건넌 말끝 건무담 치어서 어디렁 추렁 척날 사려가오 나는 가장 내 컵을 치는디 님은 꼭꼭 들고 와니 논네 당장 너귀 정마 치어들고 채지 툭자 돌려사니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그 어린아이가 지금 하는 건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상당히 아주 뛰어나죠. 네, 상당히 그게 움직임이나 흐름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저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게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본 게 지금 이거예요. 판소리. 네. 그게 확인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좋을 것 같고, 네, 움직임이 뛰어난 것,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움직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판소리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드려볼게요. 네. 자, 판소리는 구강대가 병풍을 들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이나 공연장에서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정도 걸리는 긴 이야기를 몸짓을 섞어가며 고수, 아까 북치는 사람이죠. 거기에 북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한국 전통음악 중에 하나로 이제 한다. 네. 하나이다. 일정한 극적인 내용을 광대 혼자 육성과 몸짓의 창극조로 한국 향토의 선율을 토대로 여러 가지 장단에 따라 변화시켜 연행한다. 그러니까 장단이 이제 좀 불규칙적으로 그때의 느낌과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거죠. 이제 함께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판소리는 당초에 소리라는 범칭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범칭으로 이제 불리는 거였고, 타령과 잡과 광대소리, 극과 창극조의 용어로도 통용이 됐다.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판소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종묘학을 볼게요. 무형문화재 중에 종묘제례학이 또 있습니다. 자, 종묘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조선 왕조의 역대 임금과 왕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 제사를 드릴 때 연주하는 기악, 노래, 무형의 총칭을 종묘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연주도 하고 그 다음에
무용까지 하는 것. 그래서 왕후의 신의를 모신 종묘. 그러니까 왕의 제사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의식으로 조선시대 나라 제사 중에 규모가 가장 큰 제사가 바로 왕의 이제 제사예요. 그래서 종묘대제라고도 한다. 대제가 큰 제사, 그런 뜻이에요. 종묘제례 의식에는 각 절차마다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음악을 중심으로 여러 음악을 연주하며 동시에 종묘악장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문덕을 찬양하는 문무인 보태평지무와 무덕을 찬양하는 무무인 정대업지무, 곧 일무를 준다. 그래서 종묘제례악은 장엄하고 웅대한 음악이고 500년 전에 전승되던 고치악과 향악이 제례악으로 승화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음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고치악과 향악이 제례악으로 승화된 민족의 전통적 음악. 그게 바로 이제 종묘 제례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나라의 나라의 그 이거 좀 보시면 종묘 제례악인데 나라의 그 왕이 돌아가셨을 때 하는 그러한 의식적인 이제 행사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종묘제례악의 음악을 잠깐 볼까요? 종묘제례악 잠깐 들어볼게요. 한번. 우리만의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기악과 무용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이 정도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종묘제례악.
예,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뭐 이 정도로 좀 하고 그 다음 무형문화재에 대한 얘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나눠볼까요? 자, 그 다음에 문화재 중에 강강술래. 이거 하나의 놀이에요, 놀이. 놀이도 전통놀이니까 우리가 한번 기념을 할 만하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강술래는 전라도 지방에서 전라남도에서 전하는 민속놀이로 해석을 하면은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서 온다는 뜻이에요. 국가무형문화재 제8호고 2009년 9월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이 됐다. 이게 뭐냐? 그 유네스코의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 걸작.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해설을 드릴까요? 자, 유네스코 인류구전. 자,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관광술래가 무형문화재 제8호예요. 그리고 2009년 9월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이제 선정됐어요. 이게 이제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그래서 그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발효 이전에 법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왔던 선언 중에 하나예요. 이제 법적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유네스코로 가치를 가진 세계의 구전 전통 및 무형유산을 기리는 동시에 정부 NGO, 지방공공단체의 구전 및 무형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장려하고 자신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선언으로 공표했다. 자, 그래서 이거 선포예요. 1회 선언은 2001년 5월 18일, 2회 선언은 2003년 11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언 목록은 2009년에 대표 목록에 정식 등록되어 통합되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에요. 이 강강술래는 주로 해남, 무안, 진도, 완도 등지에서 이게 이제 전라남도거든요. 음력 8월 15일 밤에 예쁘게 차려입은 부녀자들, 여성들이 공터에 모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둥근 원을 만들어 강강술래라는 후렴구가 있죠. 강강술래라는 후렴에 붙은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돌면서 뛰는 놀이에요. 그 전라남도 해안지대와 도서지방에 전파되어 있는 춤으로 처음에는 긴중몰이 장단, 이게 장단의 특징이거든요. 판소리처럼. 그랬다가 국거리로 끝에 가서는 자진몰이로 빨라지면서 춤은 고조되고 뛰면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서로 원을 그리면서 뛰면서 서로 이렇게 춤을 추는 노래예요. 뭐, 자, 그게 강강술래의 연원이고 사진은 이렇습니다. 강강술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종모지력인데 이거는 이제 강강술래 노래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정도가 이제 강강술래에 대한 노래죠. 한국 노래들도 좀 웃기죠? 이렇게 이상하진 않는데, 좀 이렇게 가락이 독특하고 아주 풍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술래의 무형문화재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봉산탈춤입니다. 황해도 봉산군에 정승되어든 탈춤이에요. 19세기 말로 해서 탈춤의 대표적 놀이죠.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어 있고 국거리 장단에 사용돼요. 말뚝이 새님, 서방님, 도련님, 취발이 탈을 쓰고 이제 익사라고 웃음을 유발하면서 현실을 풍자하는 탈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조선시대 때 참 살기가 힘들었던 민중들이 이런 탈을 쓰고 그 당시에 국가 지도자들을 사실은 조금은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면서 했던 춤들이 바로 이런 봉산탈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봉산은 황주 평산과 함께 피력지의 소위 남부직로상의 중요한 장터의 하나로 탈춤 공연의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지방관아의 이속이 대대로 탈춤의 연행자로 참여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대중문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봉산탈춤은 다른 지방의 탈놀이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개량되었고 명수들의 배역과 뛰어난 연기로 주위의 명성을 떨쳤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걸쳐서 강령탈춤과 함께 황해도 탈놀이의 최고봉을 이루었다. 이제 봉산탈춤, 탈춤의 연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이제 탈춤에 대한 어떤 해석이고 우리한테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함께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탈춤에 대한 연원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이런 거죠. 네. 탈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탈을 쓰고 춤추며 말과 놀이로 있는 놀이적 연극이에요. 그리고 약간 보면은 민속극이자 풍자극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부조리나 권선징악 같은 내용을 춤과 대사를 통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시는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군에서 전승된 탈춤으로 좀 탈이 되게 화려하고 되게 눈에 띄게 보여요. 그리고 지역적 특징이 강한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인물들이 뭐냐 하면은 그 대표적인 게 봉산탈춤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탈춤의 움직임이 있어서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진만으로는 사실 근데 이게 뭐랄까 설명을 좀 드리기가 약간 한계적인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런 봉산 탈춤을 추면서 뭔가 해학적 연극을 벌이잖아요. 그런 연극을 벌이는 어떤 그런 움직임? 뭐 그런 것들은 좀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뚝이 춤 같은 거 있고 뭐 봉산 탈춤이 있는데 탈춤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화려하고 신나는 봉산탈춤의 세계. 오래전 황해도 봉산에서 시작된 봉산탈춤은 활발한 동작과 신나는 음악, 화려한 탈과 의상이 특징입니다. 신명나는 춤과 더불어 호탕한 목소리로 관객에게 던지는 대사 또한 정말 재미있습니다. 옛날에 타락한 양반이나 엉터리 중에 대한 풍자적인 내용이라 들으면 들을수록 웃음이 절로 납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지 않고 상징과 은유를 사용하여 넌지시 돌려 말하는 옛 사람들의 기술과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봉산탈춤은 사당춤, 노장춤, 사자춤 등 모두 7. 자, 이렇게 좀 해설이 돼 있죠. 이게 봉산탈춤에 대한 그러니까 좀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